이번 영상의 시작은 남산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주신다면,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넌 참 기가 세. 이런 말을 처음 들은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빠들과 말다툼을 하던 13살 무렵이었을지도 모르겠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제 의견을 거침없이 말했던 어떤 세미나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넌 참 기가 세다 라는 말은 제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반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단호하게 말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 위에서 제 감정을 억지로 이렇게 눌러야 할 때,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끝까지 붙잡고 버텨냈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넌 기가 세다. 이 말에는 참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 같기도 하고, 피로 같기도 하고, 신뢰는 하는데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너랑은 섞이지 않겠다 라는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기세다 라는 평가는 존재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틀을 흔드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뮤지컬 공연을 보러 왔는데요. 1막이 끝나고 인터미션 때에 사람들은 이제 로비로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객석에 조명이 서서히 꺼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숨을 죽이면서 무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배우들도 이제 나왔죠. 시작하려고. 이상하게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무대에 조명도 켜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웅성대기 시작했죠. 한참을 있으니까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연은 이대로 종료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공연 전체의 마지막 회였거든요. 다른 회차로 초청드릴 예정입니다. 뭐 언제 할 줄 알아야죠. 환불을 받았던가 뭐 그런 기억은 있는데, 아무튼 무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음향도 조명도 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죠. 공연장을 나오는 길에 함께 갔던 후배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언니 기가 너무 세서 무대가 무너졌나 봐요. 순간 제가 웃긴 했지만 그 말은 마음 한켠에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물론 농담인 거 알죠. 하지만 그 후배의 말 한마디, 문장 한 줄이 이상하게 제 안에 어떤 닫혔던 문을 툭 하고 열어 젖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걸까? 내가 기가 세서 무대가 감당을 못했을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딸과 함께 영국 발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내한 공연을 갔는데요. 참 어이없게도 그때는 진짜 무대 자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도 내가 기가 세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제 삶의 여러 장면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제법 돼요. 무언가가 무너질 때
일이 어그러질 때 아니면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게 기센 여자라고 하면 설명이 아주 편안해지죠. 제가 속했던 조직은 한때 모든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었어요. 무기력했고 기대도 없고 책임은 늘 서로에게 미뤄졌죠. 제가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솔직히 기뻤겠습니까? 훨씬 걱정이 많았죠. 다만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바꿔야 한다면 내가 책임을 맡았을 때 이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직 내에 여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나 혼자 잘 되려는 게 아니다. 1등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낙제점만은 좀 벗어나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낙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지도 설명을 했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웃는 눈빛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저의 진심을 들어주었고 함께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 손을 잡아주고 믿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저분 기가 세서 그래요. 같이 일하면 죽었던 사람도 다 일으켜 세운대잖아요. 그 정도로 기가 세대요. 그 말을 듣고 칭찬인가? 고맙기도 했지만 조금 씁쓸했습니다. 정말 그게 제 기 때문일까요? 제가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던 시간들,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합해서 노력했던 그 수고와 애씀, 그리고 수없이 하고 싶었지만 삼켰던 말들, 그러나 할 수 없이 또 꺼냈던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가 세다, 이 하나로 정리돼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유일한 딸이었고 막내였지만 딸처럼 자라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너무 바쁘셨고 또 우리 어머니는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우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여자다움을 가르쳐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그런 엄마 그리고 오빠들하고 늘 부딪히고 또 웬만하면 참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부드럽고 예쁜 걸 좋아하던 그 시절에도 저는 늘 각진 것, 단단한 쪽을 택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좀 판단이 먼저였고요. 공감보다는 대처가 우선이었죠. 그러니 찐티라고 생각해도 별 틀리지 않은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 기가 세. 어느 순간부터는 반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건 어쩌면 나니까.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처럼 살았을까? 기센 여자로 계속 살았을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나라. 그렇지만 묘하게 저 여자도 기가 셌을 거야 라는 그런 기운을 풍기는 여성들, 그런 인물들이죠.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잔다르크 있고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오만과 편견 이런 글을 쓴 제인 오스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최초의 여성 마리 퀴리도 있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넬리 블라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기자였고 작가였던 넬리 블라이가 본명은 아니죠. 필명이죠.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들은 질문은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걸 왜 하죠? 였을 것 같습니다. 여자 기자는 사회면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수나 패션 같은 걸 다루는 건 어때요?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넬리 블라이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부조리한 곳이 사회의 밑바닥이라면 거기야말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이유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넬리 블라이는 들어갔어요. 어디로? 정신병원으로. 왜냐하면 정신병원에서 엄청난 그 인권 유린이 있다는 그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완전히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거기서 열흘 동안 지냈습니다. 아마 그 열흘은 넬리 블라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열흘이었을 겁니다. 비위생적인 음식, 고문 같은 샤워, 날이 갈수록 눈빛이 사라지는 여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넬리 블라이가 가장 무서웠던 건 병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감시하고 관리하던 정상인들의 눈 아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정상인이었을까요? 아무튼 열흘 만에 나와서 그녀는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느꼈던 걸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폭로를 한 거죠. 그리고 신문은 말 그대로 폭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그래요. 당신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정신병원은 갔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디 갈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 넬리 블라이가 또 가요. 어딜 가냐? 세계 일주를 갑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쓴 쥘 베른 아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쥘 베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 하나,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진짜로 떠났죠. 그리고 7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80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했죠. 여자가 그걸 해냈다고? 이 정도면 저는 발끝에도 못 가는 너무너무 기센 여자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블라이는 기센 여자의 이미지를 넘어서 아주 대단한 여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센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걸 그냥 안고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기가 세야만 세상에서 제일 안 보이는 곳에 기꺼이 눈을 들이댈 수 있고 발길을 향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감히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블라이가 살던 그 시절엔 그게 생존이었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봅니다. 넬리 블라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이 또 떠오릅니다. 마거릿 대처. 영국의 첫 여성 총리였죠. 그리고 철의 여인. 제가 영국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더 친근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거릿 대처는 굉장히 단호했죠. 결정이 빨랐고 목소리가 낮고 고개는 흔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리더십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했어요. 여성이 단호할 때 그건 냉정하다라는 말로 바뀌고 여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건 독단적이다 라는 말로 포장되기 쉬운 것 같아요. 대처 수상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늘 시험대에 올려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의 정책을 제가 모두 수용하고 다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했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외국인으로서 또 영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은 그녀가 받았던 비판 중에 상당한 수는 그녀의 정치가 아니라 기질을 향한 거 아니었을까. 말투, 눈빛, 옷차림, 심지어는 목소리 톤까지. 그녀가 남자였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녀는 여성으로서 조직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죠.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고된 일인지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처를 두고 말했어요. 여자답지 않아. 강한 걸 넘어서 무서워. 근데 끝내 물러서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뮤지컬을 보셨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마가렛 대처 수상을 비꼬고 경멸하고 있는지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어떤 정치의 흐름이랄지 사회의 분위기 같은 거를 전혀 접하지 않고 그 뮤지컬과 영화만 봤다면 마가렛 대처는 정말 처형을 당하고도 남을 만큼 악독한 여성으로 묘사가 되죠. 아무튼 끝까지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정제된 말로 자기는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나라는 살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영국 역사 속에서 적어도 전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국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기억되는 리더 중 하나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Being powerful is like being a lady. If you have to tell people you are, you aren't. 이 뜻은 강하다는 건 여성, 레이디, 숙녀답다는 것과 같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진짜는 아니라는 거다. 이걸 조금 더 좀 번역해 본다면 힘이 있다는 것은 숙녀인 것과 같다. 여성인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게 아닌 것이다. 결국 진짜 실력이나 품위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a lady, 존재 자체로 드러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특별히 여성 리더로서 늘 뭔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대처의 현실과 절묘하게 맞물리죠. 그래서 저도 뭔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또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거죠. 매일 제 방식대로. 만약에 마가렛 대처가 그렇게 살아냈다면 적어도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대처 수상처럼 정치를 하지도 않고 세계를 바꾸는 결정들을 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제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야 했고 무너지는 팀을 붙들어야 됐고 매일의 삶을 책임져야 했던 거죠. 지금의 저는 98세의 노모의 딸이고 20대의 딸을 가진 엄마이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일상에서는 어쩌다 보니 늘 괜찮은 척을 잘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 연극이라면 저는 가장 빈번하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자주자주 등장하는 배우일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의견을 내되 언성을 높이지 않아야 하고 마음은 상해도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해야 되죠. 억울해도 지나쳐야 될 때가 많고요. 불편해도 말하지 않는 편이 모두를 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제가 제 안에 세운 울타리 같은 것이죠.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기가 세. 그 말이 여전히 가끔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전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라는 말이 단지 기센 성격이나 아니면 뭐 기세나 에너지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견디는 힘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떠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제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게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기라면 기가 아닐까. 후배와 갔던 뮤지컬 그날 음향, 조명 그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딸과 같이 갔었던 발레 무대 세트가 무너졌습니다. 이막은 시작되지 않았고 음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무너진 세팅 그대로 발레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장면 대신 그 다음을 마치 제가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게 익숙하거든요. 무대가 무너질 때, 음향이 나갔을 때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명이 꺼졌다고, 음향이 안 나온다고 인생의 공연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바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아니면 야, 여기가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이구나 한탄하고 실망할 때 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고 꿈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크게 숨을 내쉬면서 꺾였던 무릎을 세우고 일어납니다. 이런 저를 기가 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뭔가 지탱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쯤은 기가 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기센 여자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 기가 너무 세 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 행복하다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도 저만의 인생의 무대를 세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세우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인생의 무대를 세웁니다. 오늘도 기센 여자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죠. 헤이치였습니다.